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72세 김순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40년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떻게 저를 배신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정의를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정작 나이 들어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1978년 저는 28배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작은 골목에서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 뱃속엔 7개월 된 아이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애를 지워라. 내가 혼자 어떻게 키우겠니? 시집도 다시 가야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는 제 남편이 남긴 유일한 흔적입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민수를 키우기 위해 저는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손질, 오전 9시 부잣집에서 가사 도우미, 오후 6시 식당에서 설거지,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학교에서 우리 엄마 자랑이라는 글짓기 숙제가 있었죠. 선생님이 제게 전화하셨어요. 어머님, 민수가 쓴 글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피곤해 보여요. 엄마 손에는 생선 비린내가 나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제일 좋아요라고 썼더라고요. 저는 그날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꼭 너를 훌륭하게 키워낼게. 아빠 없어도 절대 주눅들지 않게 해줄게. 민수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새벽반, 야간 자율학습, 주말 보충 수업.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2000년 2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엄마, 나 부산대 붙었어. 민수가 통지서를 들고 뛰어오던 그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 제삿날도 아닌데 제사상을 차렸어요. 여보, 우리 민수가 부산대 갔어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학 등록금은 한 학기에 350만 원, 생활비까지 하면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이 필요했죠. 저는 4가지 일로 늘렸습니다. 새벽 3시 시장에서 생선 손질, 오전 8시 부잣집 가사 도우미, 오후 2시 식당 홀 서빙, 오후 10시 24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휴학하고 돈 벌게요. 안 돼. 내가 공부에만 집중해야 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쓰러졌어요. 과로로 인한 빈혈이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민수가 제 손을 꽉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없었으면 엄마가 이렇게 고생 안 하셨을 텐데. 무슨 소리야. 넌 엄마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행복한 거야. 2004년 2월 민수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3월 울산 현대중공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날아왔어요. 엄마, 현대중공업 붙었어요. 초봉이 3천만 원대래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됐다. 민수가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으니 이제 내 고생도 끝이다. 민수의 첫 월급날, 엄마, 이거 받으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2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엄마, 앞으로 매달 드릴게요.
그동안 엄마가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 모실 차례예요. 저는 그날 밤 얼마나 행복하게 잠들었는지 모릅니다. 2007년 가을, 민수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이번 일요일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요일 오후 2시, 해운대 해변가 카페. 민수와 함께 나타난 여자는 저의 첫인상으로는 너무 화려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민수 오빠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브랜드 가방, 명품 시계, 완벽한 메이크업. 지혜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일하고 있어요. 부산 지사로 발령받아서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대화 내내 지혜는 서울 이야기, 외국 출장 이야기, 브랜드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일한다고 하자 표정이 살짝 굳는 걸 봤어요. 2008년 봄 두 사람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갈등이 생겼죠. 어머님, 저희 결혼식은 서울 강남에서 하려고요. 제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이라서요. 그런데 민수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대부분 부산인데 어머님, 요즘은 다 서울에서 하는 추세예요. 부산은 좀 뭐가 좀이란 말인지. 그리고 신혼집 문제. 어머님, 저희는 서울 송파구에 전세로 살려고요. 민수 오빠도 서울로 발령 신청했어요. 잠깐, 민수야. 내가 서울로 간다고? 엄마, 저도 더 큰 기회를 잡아야죠. 서울 본사로 가면 승진도 빠르고. 그럼 엄마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대에 자식이 부모 근처에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명절 때 내려오면 되죠.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송파구 전세가 생각보다 비싸요. 2억 5천 정도인데 저희가 1억 5천은 모았는데 1억이 부족해요. 1억.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정확히 8천만 원이었습니다. 20년간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었죠. 엄마, 그리고 2천만 원은 결혼 준비비로도 필요해요. 예식장, 스튜디오, 신혼여행. 결국 저는 8천만 원을 주고 제가 살던 작은 빌라를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1억을 만들어 민수에게 줬죠.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하지만 지혜는 감사 인사 한 번 없었습니다. 2008년 10월 민수가 서울로 떠났습니다. 엄마, 자주 전화할게요. 건강하세요. 그래. 잘 살아라. 명절 때는 꼭 내려와야 한다. 네, 엄마. 하지만 명절에도 민수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혜네 부모님이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하셔서 다음 명절에 꼭 내려갈게요.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민수는 핑계만 댔습니다.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러다 6개월에 한 번. 2010년 봄 민수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엄마, 지혜가 임신했어요.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니. 민수야, 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산후조리 도와줄까? 아, 괜찮아요. 엄마, 지혜 어머니가 오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예약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엄마, 지혜 어머니랑 동시에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다음에 봬요. 2010년 11월 손주 태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간 건 태준이가 태어나고 한 달 후였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첫날 저를 초대했거든요. 어머님, 오셨어요? 문을 연 지혜의 표정은 환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머님,
손 좀 씻고 들어오세요. 아기한테 균이 옮으면 안 되니까요. 집안을 둘러보니 지혜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계셨어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기 외할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가 아기 안아봐도 될까요? 아, 잠깐만요. 아기가 지금 잠들어 있어서. 나중에요. 이 시간 동안 저는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저는 태준이를 정확히 5번 봤습니다. 첫돌 2살 생일, 3살 생일, 그리고 명절 2번. 반면 지혜 부모님은 거의 매주 태준이를 봤다고 들었어요. 엄마, 지혜 부모님이 태준이 영어 유치원 학비를 지원해 주신대요. 한 달에 200만 원이래요. 그래, 좋겠다. 엄마도 뭔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때 시장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50만 원 정도였죠. 민수야, 엄마가 한 달에 30만 원씩 태준이 적금 들어줄게. 아,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2015년 민수 부부가 송파구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엄마, 저희가 드디어 내 집 마련했어요. 15억짜리 아파트예요. 와, 축하한다. 그런데 지혜 부모님이 5억을 지원해 주셨어요. 나머지는 대출 받았고요. 그렇구나. 엄마도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때 다시 2년간 모은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2천만 원 보탤게. 아, 2천만 원.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겨우 2천. 그걸 뭐 하라고? 민수한테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17년 지혜 어머니 생신에 민수가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들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샤넬 가방이었는데 500만 원짜리였어요. 그래, 좋겠다. 그해 제 생신에 민수가 보낸 건 인터넷으로 주문한 홍삼 세트였습니다. 10만 원짜리 택배로 왔어요. 전화 한 통과 함께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 챙기세요. 제가 바빠서 못 내려가요. 저는 그 홍삼 세트를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2018년 민수에게 둘째가 생겼습니다. 딸 서연이었어요. 엄마, 딸 낳았어요. 엄마도 할머니니까 기쁘시죠? 그럼 당연하지. 내가 올라갈까? 아니요, 괜찮아요. 지혜 어머니가 오셨어요. 또 지혜 어머니. 저는 서연이를 태어나고 3개월 후에 처음 봤습니다. 2019년 제가 살던 부산 빌라 지역에 재개발 소식이 들렸습니다. 순자 씨 들었어요? 우리 동네 재개발 확정됐대요. 조합에 가입하니 분담금 3천만 원만 내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3천만 원이 없었어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재개발 분담금이 필요해서. 엄마, 지금 저희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힘들어요. 그래도 3천만 원만. 엄마, 정 안 되면 그 빌라 파세요.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요즘 요양원 좋다던데. 요양원? 40년을 혼자 살아온 제게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그래, 알았어. 저는 결국 조합 가입을 포기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민수는 3년 동안 부산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엄마,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위험해요. 엄마도 외출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그 3년 동안 저는 태준이와 서연이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알게 됐어요. 민수 가족은 제주도, 강원도, 경주 여행을 여러 번 다녔더라고요.
지혜 부모님과 함께요. 2022년 추석, 민수가 3년 만에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머문 시간은 정확히 3시간. 엄마, 저녁에 처가 가야 해서요. 부산 오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3시간 동안 태준이와 서연이는 스마트폰만 보고 민수와 지혜는 서울로 빨리 올라가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정리하다가 지혜 가방에서 메모장이 떨어졌어요. 주워서 보려다가 그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용돈 10만원 최소한만, 우리 엄마 용돈 100만원, 시어머니 생신 인터넷 쇼핑, 우리 엄마 생신 백화점 직접 구매, 시댁 방문 연 2회 이하 최대한 줄이기, 친정 방문월 2회 이상. 저는 그 메모장을 보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민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해보자. 민수가 정말 돈만 보는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2023년 1월,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 엄마가 옛날에 내 아빠 친구분한테 돈을 빌려줬었거든. 5천만 원. 그분이 작년에 사업 잘 돼서 갚겠다고 하시는데 이자까지 해서 1억 5천이 된대. 정말요?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살던 빌라를 팔려고 해. 지금 시세가 2억 정도 된대. 재개발 호재 때문에. 그럼 합쳐서 3억 5천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이제 나이도 많고 이 돈으로 너한테 집 하나 사주고 싶어. 순간 침묵. 그리고 들려온 건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정말요? 정말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효자니까. 엄마, 사랑해요. 지혜야, 들었어? 엄마가 우리한테 집 사주신대. 뒤에서 지혜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민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엄마,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니 갑자기 매주 내려왔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한우, 백화점 상품권, 선물이 끊이지 않았죠. 엄마,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한 박스에 200만 원짜리 녹용이에요. 지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에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태준이랑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심지어 태준이와 서연이한테도 교육을 시킨 듯 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라는 말도 제대로 안 하던 아이들이었는데 2023년 3월 지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어머님 방도 준비해놨어요. 한 달 정도 계시다 가세요. 15년 만에 처음 듣는 제안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니 정말 제 방이 준비돼 있었어요. 어머님, 이 방 어때요? 침대도 새로 샀어요. 어머님이 편하시게 최고급으로요. 어머님, 내일은 백화점 모시고 갈게요. 어머님 옷 좀 사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모레는 제가 어머님 미용실 예약했어요. 피부 관리도 받으세요. 매일이 VIP 대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모든 게 가짜라는 걸. 어느 금요일 밤 민수가 친구들과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일찍 방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사실 거실 옆 화장실에 숨어서 대화를 들었어요.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부산 자주 가? 효자 됐냐? 하하, 그게 우리 엄마가 갑자기 돈이 생겼거든. 3억,
5천. 헐, 대박. 그거 너 주신대? 응, 집 사주신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 그동안 엄마한테 좀 소홀했잖아. 그래서 지금 좀 잘해드리는 거지. 그럼 돈 받으면 그땐 뭐 다시 바빠지겠지.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죠. 2023년 5월,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다음 주 토요일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지혜 부모님도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와라. 네? 갑자기요? 응. 엄마가 너희한테 줄 돈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말해줄 게 있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토요일 오전 11시, 민수 가족과 지혜 부모님까지 총 6명이 제 작은 집에 모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 부모님은 처음 보는데도 마치 오래된 친척처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역시 돈의 힘이죠. 저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 봉투와 USB를 올려놨습니다. 자, 다들 앉아라. 엄마, 이게 뭐예요?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TV를 켰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자. 화면에 나온 건 지난 3개월간 민수 가족이 저를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와 녹음기에 담긴 내용이었죠. 어머님, 사랑해요. 카메라 꺼지자마자 엄마, 언제까지 일해야 돼? 피곤해 죽겠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카메라 꺼지자마자 엄마, 할머니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3억 5천이면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겠는데? 5분간의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죽음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한테 3억 5천이 있다고 했지? 네. 거짓말이야. 네. 엄마한테는 돈 없어. 빌려준 5천만 원도 없고 빌라 팔 계획도 없어. 이 빌라는 재개발 대상도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한테 있는 거라곤 이 낡은 빌라 하나뿐이야. 그것도 시세 5천만 원짜리. 그럼 그동안 그래, 다 연기였어. 너희가 정말 돈 때문에 엄마한테 잘하는 건지 확인하려고. 지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를 이렇게 속이시다니. 속이긴 누가 속여? 40년 동안 엄마를 속인 사람이 누군데?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가 40년간 너 키우면서 쓴 돈의 목록이야. 1978부터 1998 20년 육아비 약 1억 2천만 원. 2000부터 2004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 약 8천만 원. 2008 결혼 자금 지원 1억 원. 2015 아파트 구입 지원 2천만 원. 2008부터 2023 명절 생일 용돈 및 선물 약 3천만 원. 합계 3억 5천만 원. 너 보라고 일부러 3억 5천이라고 했어. 엄마가 내게 쓴 돈이 정확히 이 금액이거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너한테 받은 돈과 선물의 목록이야. 2004부터 2007 취직 후 결혼 전 매달 생활비 약 7천만 원. 2008부터 2023 15년 명절 생일 용돈 약 500만 원. 합계 7,500만 원. 계산해보니까 엄마가 너한테 준 돈이 2억 7,500만 원이 더 많더라. 엄마, 엄마는 돈 돌려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위해 살았는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상속 포기 각서야. 네. 엄마, 이 집 5천만 원짜리 빌라.
이것도 너한테 안 줄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대신 부산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 거야. 나 같은 홀로 자식 키우는 어머니들 돕는 데 쓰라고. 지혜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래도 민수는 아드님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네 딸은 15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당신네 딸이 작성한 메모장 제가 다 봤어요. 시어머니 용돈 최소한만 시댁 방문연 2회 이하. 이게 며느리가 할 짓입니까? 지혜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완전히 냉정한 사람은 아니야. 저는 2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2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 번째, 너희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고 앞으로 엄마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대신 엄마는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마지막 여생을 편하게 살다가 남은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부할 거야. 두 번째, 너희가 진짜로 반성하고 앞으로 3년간 매달 한 번씩 엄마를 찾아오고 진심으로 효도한다면 엄마는 이 집을 너희한테 줄게. 물론 5천만 원짜리 낡은 빌라지만 그래도 엄마가 40년 산 집이야. 엄마 추억이 담긴 집이지. 민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을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내 눈물도 못 믿겠어. 지난 3개월간 내가 보여준 모습이 다 거짓이었잖아. 엄마, 진짜 반성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증명해봐. 어떻게요? 3년. 딱 3년만 엄마한테 진심으로 대해봐. 돈 한 푼 안 받아도, 유산 한 푼 없어도 그냥 엄마가 좋아서 찾아오는 거. 그걸 보여줘. 할게요. 꼭 할게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이야. 이제 나가. 민수 가족은 그 다음 주말부터 정말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래, 들어와. 태준이와 서연이는 예전처럼 스마트폰만 보지 않고 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혜도 직접 요리를 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 연기겠지. 곧 안 오겠지. 그런데 민수는 정말 3개월째 매주 내려왔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심지어 태풍 경보가 있는 날도. 위험해서 이번 주는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 저 갈게요. 엄마 혼자 무서우시잖아요. 그날 민수는 폭우를 뚫고 부산까지 운전해서 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죠. 민수야, 넌 왜 이렇게까지?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못났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민수의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태준이가 할머니 그림 그렸어요. 그림을 보니 제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밑에 이렇게 쓰여 있었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 태준아, 정말 할머니가 좋아? 네, 할머니는 저한테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안 하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눈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2024년 5월 민수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 대상자에 올라간 거예요. 엄마, 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뭐라고? 명예퇴직하면 1호금을 주긴 하는데 그것도 세금 떼고 나면 별로 안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 집 팔아서 당분간 생활비로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안 할게요.
엄마, 저 다시 일자리 찾아볼게요. 나이 50이 넘었지만 뭐라도 하겠습니다. 민수야,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엄마는 40년 동안 저를 위해 뭐든지 했잖아요. 이제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날 저는 민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민수는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작은 치킨집을 차렸어요. 엄마, 제가 치킨집을 하려고요. 지혜도 같이 할 거예요. 치킨집을? 네, 일단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부산에서 할까 해요. 부산에서? 네, 그래야 엄마 자주 볼 수 있잖아요. 태준이랑 서연이도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좋아하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엄마가 변하게 해주셨어요. 민수 가족은 정말 부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제 빌라에서 10분 거리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죠. 엄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매일 아침 태준이와 서연이가 학교 가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수의 치킨집도 장사가 잘 됐습니다. 엄마, 오늘 매출이 80만 원 나왔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동네 분들한테 홍보 많이 해주셨잖아요. 지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제가 김치 담갔어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지혜야, 고맙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용서해주세요. 2026년 5월,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저는 민수 가족을 모두 불렀습니다. 오늘이 딱 3년 되는 날이구나. 네, 엄마, 민수야, 너 정말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엄마 찾아왔더라. 당연하죠, 엄마.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집 등기부야. 내 이름으로 바꿨어. 엄마, 넌 시험을 통과했어. 아니, 시험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변한 거야. 민수가 울었습니다. 엄마, 저 3년 전에는 정말 돈만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요. 알아, 알아. 엄마도 알아. 태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할머니 옆에 살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너희를 어떻게 보내니? 민수의 치킨집 순자 할매 치킨은 부산에서 맛집으로 소문났습니다. 사장님, 여기 치킨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제안도 들어왔어요. 사장님, 저희 회사에서 프랜차이즈 계약하고 싶은데요. 부산 지역 10개 매장 오픈하실 의향 있으세요? 민수는 저와 상의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해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엄마, 만약 프랜차이즈 하면 엄마를 공동대표로 모시고 싶어요. 뭐? 엄마를? 네. 이 브랜드 이름이 순자 할매 치킨인데 엄마가 빠지면 안 되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태준이와 서연이는 매일 방과 후 제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그래, 어디 보자. 학원 보내느라 바쁜 다른 집 아이들과 달리 민수는 아이들을 학원 여러 개 보내지 않았어요. 엄마, 요즘 교육은 스펙보다 인성이 중요하대요. 저희는 태준이랑 서연이가 할머니랑 시간 보내면서 인생을 배우길 바래요. 고맙다, 민수야. 주말이면 우리는 다 같이 해운대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할머니, 손잡아요. 그래, 우리 손주.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봤어요. 저 가족 보기 좋네요. 3대가 저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거. 어느 날 지혜가 저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돈만 보고 어머님을 무시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혜야, 어머님,
사실 저도 친정 엄마한테 똑같이 당했어요. 뭐라고? 제 친정 엄마도 저를 돈으로만 봤어요. 제가 돈 많이 버니까 잘해주고, 제가 힘들 때는 외면하고. 그래서 저도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어머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저는 지혜를 안아줬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프랜차이즈가 성공하면서 민수 가족은 경제적으로 안정됐습니다. 민수가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수익금의 10%를 홀로 자식 키우는 어머니들 돕는데 기부하면 어떨까요? 정말? 네.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아요. 다른 어머니들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순자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편부모 가정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할머니, 우리가 도와준 친구가 오늘 대학 붙었대요. 정말 잘 됐다. 놀랍게도 지혜 부모님도 찾아왔습니다. 차돈댁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도 딸에게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돈만 보고 사람을 대하게 만든 게 저희 책임이에요. 지혜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차돈댁께서 민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40년 희생의 무게를요.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엄마였어요. 아닙니다. 차돈댁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희가 배워야 해요. 2028년 크리스마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건배 한번 할까요? 그래. 뭘로 건배할까? 엄마의 40년 희생과 저의 3년 반성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태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안녕하세요. 다시 김순자입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특히 자식은 부모가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제 방법이 최선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너무 극단적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40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지금 민수는 진짜로 변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저를 대합니다. 이건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은 언젠가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부모의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걸. 감사합니다. 할머니, 큰 소식이에요. 왜 그래, 태준아? 제가 전국 장문대회에서 1등 했어요. 제목이 나의 할머니였어요. 정말. 어디 보자. 태준이의 장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혼자서 아빠를 키우셨습니다. 40년 동안 아빠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한때 할머니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지혜로 아빠는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울면서 태준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한다. 우리 손주.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제대로 된 아빠로 만들어주셔서. 아니야. 넌 처음부터 좋은 아이였어.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야. 엄마, 앞으로 30년은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엄마가 저한테 주신 40년은 못 갚아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요. 그걸로 충분해, 민수야. 그걸로 충분해. 이 글을 보시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식이 그걸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건강하게 사세요. 그날이 오면 40년의 눈물이 40년의 기쁨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쿵 눌러주세요.